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아내는 평범한 듯 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연애 초기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돌봐주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저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1년이란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글이라도 쓰면서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까 글을 적어봅니다. 먼저 저의 아내는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았을 때는 전혀 어떤 아픔도 없이 잘 자란 사람처럼 보였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끌려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도 언제나 저를 리드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는 저 역시도 항상 좋은 기운이 느껴질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만남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혹은 제가 아파서 그날 하루 만나지 못한다면 몇십 통이고 전화가 오며 저희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리드하고 이끄는 모습에서 점점 제게 매달리는 모습이 되더군요. 하루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데이트를 미룬 적이 있었는데 열이 너무 올라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 보니 여친의 온갖 욕이 적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날 피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는 거야? 오래 만나니까 다른 년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너 지금 다른 년이랑 있지? 어디야? 당장 말해. 이런 카톡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전화 좀 해줘. 이런 내용의 카톡이 모두 제가 응급실에서 잠든 4시간 동안 온 카톡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을 누워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시간 동안 여친은 온갖 상상을 하면서 욕을 했다가 울다가 다시 화를 내기를 반복하는 카톡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친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통화 연결음이 한 번을 울리기도 전에 바로 받더라고요. 울면서 전화를 받는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카톡에 적힌 내용들을 이야기하니 여친은 너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치만 저는 이미 카톡 내용을 보고 여친이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고 집착이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이별을 이야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여친이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그동안 만났던 기간도 있고 항상 당차던 여친이 매달리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짠해서 여친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날에 처음으로 여친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항상 당차던 여친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워낙 여친이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없지만 나중에 자라서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노름을 하셨었다고 하네요. 친척들 돈이며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긁어가서 날려버리는 바람에 여친의 어린 시절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고생해서 키워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야 하는데 어린 여친은 그 당시에 가난한 집안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차저차 노력한 끝에 지방에 살던 여친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도 몰랐던 전남친과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여친은 빨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대학 졸업까지 동거를 해서 둘 사이에 아기까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남친 쪽에서 반대를 했다고 했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거겠죠. 동거를 하는 것도 발랑까져 보여 싫기도 했고 젊은 나이에 생각도 없이 결혼을 말하는 전 남친과 여친이 그쪽 부모님 입장에서는 못 믿어왔나 봅니다. 2달을 결혼하려고 온갖 비참한 꼴을 전 남친 부모에게 당하고 결국에는 수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남자 생각 없이 직장 생활만 하다가 만난 게 저라고 하네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그늘도 없을 것만 같았던 여친의 입에서 이런 힘든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저는 여친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중간중간 동거에 임신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동이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도 하고 모진 일들을 겪은 여친을 제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난 행동들이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제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여친의 과거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는 여친을 보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여친에게 청혼을 했고 울면서 여친은 저의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물론 여친의 과거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한 채 결혼을 진행했고 다행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없어 결혼 준비부터 식을 올리기까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제가 회식 때문에 조금 늦거나 업무가 많아 연락이 조금 늦을 때 아내는 혼자서 많이 불안해하긴 했지만 제게 이전처럼 카톡 폭탄을 날리지도 않고 전화도 자제하면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려는 모습이 저는 너무 예뻐 보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아내가 분명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서의 회식 날이었습니다. 연말이라 다들 들뜬 채로 회식에 참석했고 마침 회식 장소가 저희 신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차로 10분이나 걸릴까 가까운 곳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니 아내가 천천히 먹고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면 자기가 대리를 해주겠다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술은 잘 못하지만 연말이라 술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내가 굳이 오겠다고 하니 저도 좋다 말하고 몇 시까지 회식이 끝날 거라 이야기를 했었죠. 회식은 순탄하게 흘러갔고 슬슬 2차를 가려는 사람과 집에 가려는 사람이 나뉘어질 때쯤 저는 중간에 빠지기 위해서 가게를 나올 때였습니다. 아직 끝나는 시간이 아님에도 아내는 30분이나 일찍 와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추운데 왜 벌써 나와 있어? 이따가 내가 전화하면 그때 나와도 되는데 라며 아내에게 말을 하며 걸어가는 순간 아내가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러고는 저희 부서 회식 자리로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저와 저희 부서 사람들은 모두 놀라 아내를 말리려고 했지만 아내는 땡발년, 땡년, 여시 같은 년이라며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영문도 모른 채 그 여직원은 울면서 왜 그러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희가 모두 아내를 말리니 아내는 점점 더 흥분해서 고래고래 욕을 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불판을 맨손으로 잡아 여직원 얼굴에 지졌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여직원 얼굴에 그 뜨거운 불판을 지지더군요. 순간 회식하던 저희 테이블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부터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제가 아내의 팔을 붙잡아 말렸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아내는 끊임없이 걸레 같은 땡발년이라며 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등 여러 제목으로 합의를 해야 했고 저희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 일로 5년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보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내의 상처의 크기도 모른 채 함부로 나라면 아내의 그런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단언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옆에 있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아내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난리를 쳤고 집안에 보이는 TV부터 세탁기, 유리, 거울 다 깨버리고 부수고 자기 스스로 목에 흉기까지 들이대다가 경찰을 불러 수습을 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순탄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아내의 이런 모습에 법원에서 참작되어 이혼까지 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건 남자가 여자에게 걸기에 사례가 많지 않아 힘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그때 후유증으로 구직도 못하고 있고 폐인처럼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왠지 집 밖으로 나가면 아내가 있을 것만 같아서요. 이런 제 상황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저 이렇게 다른 분들의 말씀이라도 듣고자 글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